안녕하세요. 스포츠 피싱 LFA 토너먼트 챔피언십 2022의 진행을 맡은 FTV 아나운서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LFA 선수 이재성입니다. 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예, 윤성 FMB 정규 토너먼트 제6전입니다. 네, 이번 경기 좀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가 건건이었는데 전 대회들과 다르게 많이 추웠었고요. 그 덕에 네. 이제 아침에 다들 추워서 이제 이동하는데도 좀 부담이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보트 데크에 성에가 껴서 약간 좀 미끄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조심 이제 낚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안동에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 다들 네. 좀 이렇게 자리를 어디를 가야 할까, 그리고 또 어떤 낚시를 해야 될까 좀 머릿속들이 많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낚시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날 연습 경기를 했던 분들 이야기로는 그 셜로우권에서도 좀 입질이 좀 괜찮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또 경기 당일날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입질이 많았던 부분들이 다 좀 바이트가 안 나거나 아니면 더 깊숙한 데 들어가서 낚시하기가 더 힘들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전날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게임날 더 힘들게 낚시를 하셨고, 오히려 전날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그냥 보통 본인 하시던 낚시를 고수해서 그나마 좀 나으셨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상과 좀 많이 빗나가는 예.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날씨가 추웠던 게 조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웠던 게 아니라 경기 당일하고 그 전날 갑자기 추워진 거라 수온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제일 힘들었던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수온 변화 부분보다는 그 바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오히려 지금 또 수위가 살짝 내려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번 경기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많이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경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윤성 FMB컵 마스터 시리즈 프로 정규 토너먼트 제6전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는 2022년 11월 6일 안동호에서 펼쳐졌는데요. 프로님, 이날 처음 경기 시작할 때 좀 날씨도 추웠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되셨겠어요. 그것도 그랬지만 이제 고기가 워낙에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라 종합 성적이 또 달린 대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일단 리미트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계측을 할 수 있는 고기를 잡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앞섰을 겁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마리수 싸움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개는 좀 어땠나요? 협회에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안개가 더 피어나기 전에 우선 출발을 시키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먼저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안개가 좀 많으면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나요? 보트들이 속도가 상당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130km 가까이 육박하는 보트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개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 자동차 교통사고 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추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 위에서 추돌을 하게 되면 추돌과 동시에 안전벨트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더더욱 출발 단계에서는 그 100여 대의 보트가 먼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최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추돌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진짜 심한 경우엔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개가 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또 경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성 FMB컵 프로 정규 토너먼트 제6전 전반 경기 시작합니다. 이재성 프로입니다. 저네요. 예, 프로가입은 2016년도고 오픈대회 우승 2회, 탑5 4회, 탑10 1회입니다. 네, 이번 경기 가장 먼저 화면에 등장한 선수는 이재성 프로입니다. 네, 프로님이 등장하셨네요. 네, 프로님 어떤 포인트 선정하셨나요? 원래는 가장 가까운 곱부리 지형을 선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출발 번호가 19번이었는데 벌써 도착을 하니까 이제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개가 살짝 있는 상황이라 뒤에서 배들은 달려오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 곱부리 안쪽에 골창 쪽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전날 프랙티스와 다른 장소에서 경기를 치렀던 거네요? 전날 연습 때도 요 골창 쪽에서 입지를 받긴 했는데 고기를 걸어내진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히트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로드의 힘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베스 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기대되셨나요? 저 때는 잡았다는 기분보다는 큰 거, 작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면광을 했다는 그 기분이 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한 마리 한 마리가 예. 엄청나게 소중한 때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뜰채로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와, 사이즈가 네, 사이즈 좋은데요? 예, 괜찮았습니다. 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보이지 않는 실수를 몇 가지를 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요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은 다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고기들이 붙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박혀 있는 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회유를 하는 그런 고기들이 있는데, 보통 이 두 어종 그 개체들이 그 입질을 한 후에 이제 움직이는 동작들이 약간 틀려요. 네. 그래서 회유하는 어종이라 그 베스 개체들은 보통 이제 입질을 하게 되면 주변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물고 달리는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기서 좀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물고 달려오는 걸 보고 캐스팅을 바로 더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잡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또 담아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재성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병인 프로입니다. 예, 올해 가입하신 프로 분이신데 첫 대회 때 우승을 하신 대단하신 프로님이십니다. 네, 김병인 프로입니다. 네, 김병인 프로도 이제 포인트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김병인 프로는 어떤 포인트를 선정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쉘로우 쪽에서 확인하셨던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곱부리 지형이나 아니면 수중 능선 지형 그런 지형들을 위주로 아마 좀 깊은 수심의 낚시를 많이 구사를 하셨을 겁니다. 네, 이날 주로 깊은 수심에서 베스들이 많이 나왔나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단상권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래도 좀 수심이 있는 지형에서 입질을 다 받으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금 히트했습니다. 와, 이번에도 베스 사이즈가 네, 괜찮을 좋아 것 보이네요.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발 밑에 성애가 있어서 좀 캐스팅할 때 조심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애가 있다 보니까 좀 미끄럽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침 이른 시간에 다들 조심조심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네, 지금도 이제 베스가 오랜 시간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뜰채가 없이 담아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손으로 잡아 올리셨어요. 근데 항상 김병인 프로가 뜰채를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확실하게 훅셋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생각했던 사이즈보다는 좀 작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인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프로입니다. 프로 가입 2017년도에 하셨고요. 프로대회 우승 이래 탑5 3회, 탑10 10회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용수 프로입니다. 네, 이용수 프로도 지금 포인트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용수 프로도 쉘로우 쪽을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내용을 봐서는 지금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좀 깊은 수심을 많이 노리셨던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베스가 또 아래로 쳐박고 있어서 신중하게 랜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다운샷을 주로 사용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용수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안동 분이시고 안동의 흔히 말하는 포인트, 스팟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협회 선수분들께서도 좀 그 자문을 자주 구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아마 이런 좀 힘든 낚시를 할 경우에는 아마 대단한 활약을 앞으로도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베스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2kg는 거뜬히 넘는 사이즈일 것 예. 같은데요. 정말 부러운 사이즈네요. 지금 마리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베스가 나와줬다는 건 아마도 단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들이 게임을 뛰다 보면 뭔가 모르게 뭐에 이렇게 유도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뭐에 끌려가듯이 간 자리에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용수 프로님도 초반에 시작을 너무 좋게 하셔서 큰 결과가 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용수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길수 프로입니다. 예, 프로가입 2020년에 하셨고 오픈대회 우승 1회, 탑5 4회, 탑10 1회를 하셨습니다. 네, 김길수 프로입니다. 네, 손을 흔들고 이제 또 포인트로 이동을 할 텐데요. 김길수 프로는 또 어떤 포인트를 선정하셨을지. 김길수 프로님은 그 아침에 선정하신 그 부근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셨었고 오. 끝나기 10분 전까지 거의 비슷한 지형을 유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 중류권 곱부리 사면 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그 수중에 큰 안반을 찾으셔서 그 주변을 샅샅이 공략을 하셨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히트를 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잔시알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자리를 고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 포인트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하셨던 걸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날 연습을 하셨을 적에 뭔가 확신을 얻으셨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도훈 프로입니다. 예, 한전무역 소속이시고 프로가입은 2014년에 하셨습니다. 네, 김도훈 프로입니다. 김도훈 프로는 어떤 포인트를 선정하고 이동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선이 많이 겹쳐서 예전부터 동선이 많이 겹쳐서 많이 봤었었는데 항상 이게 비슷한 자리에서 낚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잉어골 그 안쪽에 홈통 옆에 보는 그런 작은 그 경사면들인데 네. 이쪽에서 아마 계속해서 낚시를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회유하는 베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골창마다 특정 자리를 이렇게 고기들이 지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항상 고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거나 아니면 뭐 그 채비를 잘 써서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라면 쉽게 말해서 떼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준수한 CR의 그 베스들은 이렇게 그 상주라는 베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사이에 이제 또 베스를 낚아 올렸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도 또 소중하죠. 엄청 소중합니다, 정말. 네, 이제 사이즈를 재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칸으로 가져가는 걸 보니까 키핑 가능한 사이즈인가 봐요. 예, 30cm가 넘는 베스였습니다. 네, 김도훈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송경한 프로입니다. 몬스터 프로젝트 소속이고요. 프로가입은 2017년에 하셨고 오픈대회 우승 올해 우승 1회 하셨고 탑5 1회, 탑10에 2회 하셨습니다. 네, 송경한 프로입니다. 이 선수는 되게 부지런하세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상류, 하류 가리지 않으시고 정말 많이 부지런히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여기저기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군요. 예. 스스로도 이게 낚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낚시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짜 열정으로 채우신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에 1위를 하셔서 여기 스튜디오에도 왔다 가셨는데 댄스 협회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이야기도 항상 재밌게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 뭐 아주 친한 분은 아니시지만 오며 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겸손하신 분이시고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낚시도 열심히 하고 또 춤도 네. 열심히 추시고 열정이 많으신 그런 프로 같습니다. 지금 히트를 했고요. 네, 저기 주진교가 보이는데 여기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가요? 지금 직벽권에서 낚시를 하셨고요. 요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댐이 형성이 되기 전에 그 원래 강이 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로 이제 전문 용어로 메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직벽 중에서도 그 메인 채널이 지나가는 자리가 제일 좋다고 표현을 선수들 입장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낚시하시는 부분이 그 골창이 그러니까 그 강이 굽이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가장 원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기가 회유하기도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떤 베스가 잡혔을지 그런 좋은 포인트에서 또 사이즈 굉장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2,000 될까요? 2,000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요. 한 네. 1,400에서 1,500 정도 사이즈 돼 보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기에 저 정도면 아주 준수한 사이즈죠. 네, 좋습니다. 정말 좋죠. 네,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지금 AOY 그 앵글러 오브 더 이어 순위권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서 아마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소중하셨을 겁니다. 송경환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교선 프로입니다. 2012년에 프로 가입하셨고요. 프로 대회 우승 1회, 오픈 대회 우승 2회, 탑5 4회, 탑10 5회, AOY 탑10 1회입니다. 네, 최교선 프로입니다. 최교선 프로는 어떤 선수죠? 아까 가입 연도를 보셨지만 정말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이제 구력이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항상 꾸준히 낚시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스킬도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포인트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히트했습니다. 지금 최교선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말하는 직공 낚시 스타일의 낚시를 구사를 하신 것 같고요. 어탐상에서 보이는 그 어체를 보고 바로 수직으로 채비를 내려서 바이트를 받는 그런 방법의 낚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님들이 낚아 올리고 있는 베스 사이즈를 보면 뜰채 없이도 손쉽게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정규전이고 그 AOY 등수가 여기서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일단 최소한의 계측할 수 있는 사이즈 위주로 먼저 계측 공략을 하셨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좀 더 큰 사이즈를 잡으러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교선 프로가 한 마리 낚아내며 점수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용수 프로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지형이시고 아마 채비도 그대로 다운샷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입질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깊은 네. 수심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저게 간단해 보여도 이렇게 라인 견제를 하시면서 이게 보트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네. 라인 견제를 해가면서 입질을 파악하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안동 게임을 보면 리밋을 달성을 해서 단상권에 포함된 선수가 드물 정도로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소중한 상황이었고요. 아마 저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추가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요? 프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수위가 내려갔다 중간에 이제 막 그 수초들이 삭거나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물이 한번 다시 들어찼다가 다시 빠지는 상황이라 좀 위치가 애매하고 그다음에 수위 대비 수온도 좀 시기 대비 수온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보다는 좀 생각보다 많은 베스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상황이 나아지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김길수 프로입니다. 아까 비슷한 위치를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신 거고요. 거의 비슷한 낚시를 계속 구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여기서는 또 어떤 베스를 낚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히트했습니다. 이번에도 힘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거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부럽네요. 네, 지금 또 아래로 힘을 쓰고 있어서 파이팅 시간이 좀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 담아냈습니다.
네, 사이즈 좋습니다. 처음 잡았던 CR보다 훨씬 굵어진 CR이 나왔네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한 마리 낚았을 때마다 그 쾌감이 정말 좋았을 겁니다. 네, 김길수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2마리 달성했습니다. 네, 김도훈 프로입니다. 아까 계셨던 자리를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시고 아마 비슷한 낚시를 계속 구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채비를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봐서는 웜채비인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운샷 채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히트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수심을 깊은 곳을 공략을 했겠죠. 아,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고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을 노리고 낚시를 하신 것이라 아마 최소 한 5, 6m, 6, 7m 정도 수심을 노리고 낚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스가 또 힘을 쓰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바늘터리도 시도하고 네, 뜰채로 담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일지 궁금한데요. CR 좋은데요. 괜찮나요? 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나온 베스들 중에 이 정도면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 정도면 아까 송경환 프로님께서 잡은 베스랑 거의 비슷한 CR이지 않을까 1,500, 1,600 정도 되나요? 1,400, 1,500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김도훈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2마리 기록했습니다. 네, 김병인 프로입니다. 네, 김병인 프로도 역시나 비슷한 포인트죠. 예, 비슷한 포인트고 좀 더 채비를 가볍게 쓰시려고 스피딩 채비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채비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운샷 채비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채비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수심층을 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 시야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필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히트했고요. 뜰채로 담아내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오, 와, 사이즈가 좋은데요. 바늘터리를 봐서는 이번에도 힘이 좋고 또 CR도 좋은 그런 베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피닝은 정말 랜딩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네. 예, 저렇게 큰 사이즈의 와, 와, 저 정도 사이즈의 베스를 뜰채 없이 들어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대단하신 분인데요. 보통 저런 베스들을 잡게 되면 이제 바늘털이 위험도 네. 물론이지만 챔질을 확실하게 못할 경우엔 제압을 해 놓아도 손을 집어넣다 이게 바늘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자신감이 대단하신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무래도 털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막 뜰채질을 하는데 보통은 또 김병인 프로님은 능숙하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이용수 프로입니다. 네, 여전히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히트했습니다. 말씀 중에도 그 인터뷰 당시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힘들게 낚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세를 보면 정말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힘들게 하셨다는 건 그만큼 한 마리 한 마리의 베스가 다 크기가 좋았다는 뜻인 거죠? 채비를 좀 느리게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심이 깊으면 그게 좀 더 어려운데 네. 그런 낚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게 낚시를 하셨다는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지금 계속 아래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네, 파이팅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CR이 상당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네. 와, 베스 얼굴을 봤는데 사이즈가 상당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준수한 CR의 베스가 올라왔네요. 이게 CR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려운 만큼 굵은 CR의 베스들이 낚여져서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크기가 지금 이 정도면은 중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중량을 재고 계신데 눈으로 봐선 한 1kg 후반대, 거의 2kg에 육박하는 베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와, 되게 오랜만에 또 이런 베스를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네요. 요즘 워낙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 잔씨알들만 보다가 이런 큰 베스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저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하고요. 저런 베스들을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니까 대리만족도 좀 되고 하네요. 네, 이용수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3마리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프로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에서 다들 마리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한두 마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시합이었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오전에 좀 작은 시야를 잡으셨던 분들도 오후에 이제 좀 더 큰 시야를 누리기 위해서 또 분주히 움직이실 거고 오후의 조과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프로님도 한 마리를 낚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제발 한 마리만 더 잡혀라 이런 마음이었죠. 네, 한 마리라도 더 예. 나와라 이런 기분이셨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후반 경기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윤성 FMB컵 프로 정규 토너먼트 제6전 후반 경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등장한 선수는 이재성 프로입니다. 프로님, 전반 경기, 후반 경기 모두 처음으로 등장하셨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베스를 낚아 올리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좀 운이 따라졌다고 생각한 게 이상하게 이제 저 자리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물속에 큰 바위가 2개가 보여서 그 바위 위에다 캐스팅을 하고 이제 채비를 그 바위에서 폴링을 2번 이렇게 떨궜을 때 거기서 바로 입질이 있었고요. 네. 사이즈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 히트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이즈 좋은 베스가 낚아 올려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늘토리도 대단하고요. 기대가 좀 되는데요. 모처럼 만에 그 2kg가 넘는 베스를 낚았고요. 2kg가 넘는 베스였나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가 방향이 돌아갈 정도로 좀 힘을 써줘서 좀 아주 저 순간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지금 최근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베스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선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입질 한 번 한 번이 소중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와. 낚인 베스가 컸을 적에는 그 희열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네, CR 너무 좋습니다. 예, 저 베스가 그렇게 깊은 수심에서 잡힌 베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피칭을 먼저 해주고 물칸에 집어넣었고요. 예, 끝까지 안전하게 잘 살려가져 왔습니다. 또 이렇게 큰 베스를 보니까 2kg가 넘는 베스를 보니까 또 저까지도 기분이 정화되고 막 마음까지 정화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아마 선수들이 항상 이제 저런 베스를 잡을 수가 있다라면 아마 이렇게 토너먼트가 이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잡다가 큰 사이즈도 잡고 그 큰 사이즈가 되게 오랜만에 한 마리씩 이렇게 쌓여가고 그러면 그 기분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네, 이재성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2마리 달성했습니다. 네, 최교선 프로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포인트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어탐상을 이렇게 주시하시면서 이제 직공 낚시나 이런 낚시를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스코프라든가 뭐 라이브 타겟 뭐 이런 그 실시간으로 물속 상황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좋아져서 그 장비들을 토대로 좀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히트했습니다. 와, 이번에도 힘새를 보니까 사이즈가 좋을 것 같은데요. 와, 힘새가 정말 좋은데요. 저런 그 베스를 와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부러워서 힘새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저런 베스를 이렇게 게임 중에 만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짜 그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뜰채를 준비하려다가 또 베스가 힘을 많이 쓰고 있네요. 와 정말 힘을 많이 쓰는 베스인데요. 와,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이즈가 어떤 베스길래 이렇게 또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사이즈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제가 잡은 베스보다 씨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와, 그냥 봐도 2kg 이상은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씨알의 베스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반으로 가니까 또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최교선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2마리 달성했습니다. 네, 김도훈 프로입니다. 예, 아까 낚시하셨던 그 비슷한 지형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채비도 거의 비슷하시게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일어나셨는데 좀 느낌을 받은 거겠죠? 예, 뭔가 느낌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히트했습니다. 힘새 이번에도 좋은데요. 네, 어떤 베스가 나올지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걸로 봐서 이번에도 좀 씨알이 좋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 김도훈 프로님이 평상시에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세요. 네. 그래서 낚시하시는 것도 좀 차분하게 낚시를 하시는데 지금 차분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쌓아가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씨알도 아까에 대비해서 훨씬 더 준수한 씨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뜰채로 담아내는 것 같은데요. 헉, 담아냈나요? 네, 담아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와, 준수한 씨알의 베스가 바뀌었네요. 네, 좋은데요, 사이즈? 조금 전에 잡으셨던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고요. 1,500 정도. 네, 좋습니다. 김도훈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3마리 기록했습니다. 네, 다시 이용수 프로입니다. 계속해서 하류권에 그 비슷한 지형을 골라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아마 첫 수를 잡으셨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기에서 보기 드문 지금 4번째 영상인데 오늘 리미트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솔직히 4마리만 잡으셔도 정말 대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4마리 잡기도 워낙 힘든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또 어떤 베스를 낚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힘새도 그렇고 랜딩 시간도 그렇고 보니까 상당히 준수한 씨알의 베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멀리서부터 지금 바늘터리를 시도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사이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이즈도 좋고 지금 이제 구력이 묻어날 정도로 안정적으로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베스가 또 보트를 돌면서 힘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뜰채에 무사히 담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 순간이 선수들이 가장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뜰채에 담기기 바로 전. 네, 한번 빗나간 것 같고, 네, 담아냈습니다. 네, 베스 사이즈 굉장한데요. 예, 사이즈가 와, 와, 이건 2kg가 무조건 넘어가는 베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씨알이 와. 좋네요. 계속 이런 베스만 나와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안동이 너무 힘들어서 선수들이 아마 저런 베스들 잡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을 건데. 네, 이용수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4마리 기록했습니다. 네, 송경한 프로입니다. 지금 거의 개측 시간이 다가와서 지금 막바지의 상황인데 네, 히트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하시는, 아까도 제가 그 되게 열정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했었었는데,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낚시를 하셔서 마지막에 저렇게 한 수를 더 올리시는 거 보면 정말 선수로서도 참 박수 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히트를 했고 베스가 또 힘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낚시하신 곳은 그 안동 그 주진교 바로 건너편 직벽 부분인데, 저기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채널이 지나가는 그런 직벽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경환 프로 같은 경우는 이날 그런 직벽을 메인으로 삼아서 낚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담아냈고요. 베스가 사이즈 저 정도면 굉장히 좋죠. 저 정도면 게임 PC로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베스입니다. 대부분 이제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피징은 필수이고, 그다음에 보통 피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옆구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선수들은 주로 이제 입에 하는 피징 방법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송경환 프로님도 목 피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송경환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2마리 기록했습니다. 네, 김길수 프로입니다. 김길수 프로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리를 계속 비슷한 지형을 고수를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맨 지금 마지막에 정말 큰 히트했습니다. 베스가 잡혔다고. 이 베스인가요? 예, 지금 3kg가 넘는 와, 베스가. 3kg가 넘었다고요?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하신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로드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프로님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베스 같고요. 최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베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랜딩하는 순간 진짜 라인이 터지거나 바늘이 빠지거나 할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며 마음 졸이며 랜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더 신중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과연 무사하게 베스를 건져 올릴 수 있을지. 와, 저 순간이 정말 진짜 저 뚫채에 남기는 순간이 가장 기뻤을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화면상으로도 엄청난 베스가 올라오네요. 진짜 대단한 사이즈입니다. 와, 막 너무 기분 좋으셔서 막 뛰어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저런 큰 베스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선수들 사이에선 하늘이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그렇게 잡기 쉽지 않은 베스이고요. 네, 정말 꿈의 베스라고도 그렇죠. 할 수 꿈의 있겠네요. 베스죠. 네, 김길수 프로가 한 마리 더 낚아내며 3마리 달성했습니다. 이종호 프로입니다. 예, 몬스터 프로젝트 소속이시고요. 프로가입은 2010년 프로대회 우승 1회, 오픈대회 우승 2회, 탑5 8회, 탑10 10회, AOI 탑10 1회입니다. 몇 마리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시작을 해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다른 선수가 선정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다가 저 선수가 빠지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낚시를 좀 제가 계획을 했던 그 플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약간 깊은 수심에 낚시를 하다가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부터는 약간 낮은 수심 셜로우로 하기는 제가 플랜을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좀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뭐 낚시라는 게 생각대로 항상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어제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이종호 프로인데요. 전에 이제 프로게임을 뛰기 전에 지금의 이제 LF의 엘리트 리그처럼 무동력 대회가 있었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프로님이시고요. 항상 이렇게 밝으세요. 그래서 두 부부분께서 오픈대회 가끔씩 나오시고 지난주에 우승도 하셨지만 늘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니셔서 좀 주변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프로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베스를 낚아 올리셨을지 지금 어떤 채비인가요? 수원 베이트이고요. 아마 전날 아까
초반에 언급을 했었지만 전날 첼로우권의 브러쉬 라인에서 입질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전날 이제 첼로우권에서 입질을 받으셨던 분들이 대회 당일날에는 좀 고전을 며칠을 못 하셨습니다. 아마 이종호 프로님도 그런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 또 이날은 노피시를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던 이종호 프로였습니다. 네, 유지용 프로입니다. 윤성 FMB 소속이시고요. 프로가입 2011년 탑5 15회, 탑10 3회, LFA 마스터 클래식 탑10 1회이십니다.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게임이면서 또 공교롭게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 이제 그 자사컵이 돼 있어서 뭐 조금 좀 그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원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1년을 놓고 보면 제일 자신 있는 시즌이 지금 요즘 시즌이었는데, 안동의 배수 시기와 그 다음에 물이 차는 시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지금 육초들이 이제 썩어서 그 가스를 뿜고 있는 상황이라 쉘로우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자사컵이라서 부담이 많이 되셨겠어요. 전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부담을 엄청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습 때도 평상시보다 더 늦게까지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자사컵이기까지 해서 그 부담감이 훨씬 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노피시를 했지만 그래도 또 누구보다 열심히 또 경기에 임하셨고 또 좋은 형님인 유지용 프로였습니다. 네, 윤성 FMB컵 프로 정규 토너먼트 제6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계측을 위해서 하나 둘 이동 중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프로님 이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려운 대회였고요. 맨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아쉬움도 가장 많이 남는 대회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 단상 좀 예측하셨나요? 솔직히 10위권 안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초반에 끝나기 전까지 그 수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이제 시간이 거의 계측 마감 시간이 다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었죠. 윤성 FMB컵 정규 토너먼트 제6전 경기 결과입니다. 1위 이용수 프로, 마리수 4마리, 최종 중량 7,925g. 2위 김길수 프로, 마리수 3마리, 최종 중량 4,430g. 3위 이재성 프로, 마리수 2마리, 최종 중량 3,600g. 4위 김병인 프로, 마리수 2마리, 최종 중량 3,430g. 5위 송경한 프로, 마리수 2마리, 최종 중량 3,395g. 6위 김도훈 프로, 마리수 3마리, 최종 중량 3,150g. 7위 최교선 프로, 마리수 2마리, 최종 중량 2,910g. 빅베스는 3,240g으로 김길수 프로가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2022년 LFA 대회 마지막 정기전인데 날도 아침에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7대의 배가 떠서 선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셨는데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 LFA 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단상에 2번을 갔는데요. 오픈전 1위하고 마지막 6전 5등 했는데요. 믿겨지지 않고요. 사실 올해 좀 몸도 안 좋고 해서 좀 절실하게 했던 게 아무래도 도움이 크지 않았나 싶고, 내년 또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뭐 고집 세지 않고 좀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했는 것 같고
또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막 흔히 말하는 이제 멘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입질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계측대에 고기를 한 번도 올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한 마리라도 계측대에 올려놓자는 목표를 가지고 첫 게임을 임했었고 그 덕에 오늘 뭐 단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시즌 초반부터 정말 실수가 많은 한 해였고요. 이렇게 또 마지막 경기에 또 단상을 가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내년에도 그냥 열심히 토너먼트 뛰는 게 계획이고 성적은 이제 노력한 만큼 따라오니까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원래 목표가 1등 한 번만 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와서야 1등을 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반 경기까지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프로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했던 대로 어려운 대회지만 선수 개개인분들이 모두 하나하나 잘 풀으셔서 대회 마감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박수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대회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좀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좀 재밌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어려운 와중 속에도 프로님 3위 하셨잖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번 경기가 다이와 마스터 클래식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또 이걸로써 올해의 LFA 경기는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내년 2023년 경기도 FTV에서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FA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LFA 토너먼트에 도전하세요.